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8일 오후 4시 16분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서울 서초구 한국 컨퍼런스 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기소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법원 재판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공수처법상 관할인 서울중앙지법 대신에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수처의 수사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서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데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 절차를 용인하거나 응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 나쁜 역사가 될 수 있다면서 그다란 댐이 작은 구멍에 의해 붕괴되듯이 법치주의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지만은 현장에서 봤듯이 많은 갈등과 분열과 혼란이 생기고 있다. 강추위에 고생하시는 많은 국민들과 경찰 공무원, 공수처 직원들,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그런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되고 선량한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도 안 되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하나가 좀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데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 절차를 용인하거나 응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체포영장은 재발부가 되었습니다. 앞의 체포영장이 기한이 만료돼 가지고 어제 재발부가 되었는데, 그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것은 합법적인 체포영장입니다. 더구나 변호인 측에서 그게 이의가 있다 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걸 기각했습니다. 기각하면서 왜 이게 체포영장이 합법적인 영장이냐 하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이의 신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경호처가 관할하는 지역이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법원이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그렇다면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또 이의 신청은 자신들이 한 겁니다. 자신들이 한 이의 신청에서 기각이 되었으면은 그건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기를 하는데 양쪽에서 합의를 해야 그 경기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의 신청을 했다는 것은 이의 신청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의 신청 결과가 기각으로 나오고 자신들의 주장과 반대가 되니까 또 그 체포영장 재발부도 불법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러면은 누가 법입니까? 여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입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법이 아니고, 이쪽에서 요구하는 차라리 체포영장 집행하지 말고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라. 그리고 불구속 기소하라. 그럼 재판 받겠다. 이 요구를 공수처가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을지 아주 주목되는 바입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목적은 피의자 조사를 위한 것인데 체포에 집착하는 이유는 망신주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아주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3번에 걸쳐서 조사를 하겠으니까 나와달라고 했는데 그걸 다 부인을 하니까, 거부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마지막 수단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과거에도 체포영장 집행이 되지 않은 사례가 무수하고 유명 정치인들 조사받으러 나와 진술 거부권 행사하여 피의자 조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경우도 많다면서 조사 없이 기소를 하든지 정조사를 해야겠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속영장도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에 해야 된다. 서부지법에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까지 지금 딱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한 피의자가 과거에 있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권적 어떤 특혜를 누리겠다는 겁니다. 특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건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건 통치권 행사니까 법적 제재 대상이 안 된다고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통치권 행사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헌법을 벗어난 계엄령 선포를 통치권 행사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왕이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공수처가 지난 7일 2번째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경우에 대해서는 무효인 영장을 갖고 계속 진행한다는 것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막 까는 이야기입니다. 체포영장이 무효랍니다.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오만불손한 안하무인의 법률가가 있을까요? 체포영장이 무효일 수가 있습니까? 체포영장은 무조건 유효한 겁니다. 무효를 다투려면은 체포영장에 의해서 가서 검사에게 따지고 그때부터 예컨대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실질심사에 참여해가지고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구속영장 집행하고 다릅니다.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일단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8시간 안에 조사 결과가 구속사유에 해당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러면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실질심사가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단계부터 불응하겠다. 그러면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 도피설에 대해서는 거짓 선전이고 선동이다. 지금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등 혼란스러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대통령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체포영장 재발부를 받아서 오늘 내일 집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다. 사전구속영장 청구하라. 아니면 불구속 기소하라. 여기에 대한 공수처의 대응이 제목 흥미진진합니다. 감사합니다.